네, 안녕하세요. SM입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노트북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시작한 지 됐는데 11월 넷째 주 4주 금요일부터 지났죠? 저번 주부터 불프라고 합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죠.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뭐 나중에 추후에 더 보셔도 됩니다. 노트북 추천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노트북 추천 영상을 올리는데 좀 바쁜 일이 조금 해소가 돼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영상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추천해 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문서형이라고 해야 되나? 문서용 노트북 하나 한 가지 추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반 게임용. 이제 일반 게임용은 문서 포함입니다. 문서 포함 메이플, 롤 등 간단한 게임 가능한 거고 잘하면 로아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좀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게이밍 가성비용 이제 하나 하게 도 이반 게임 다 돌아가고요. 저 로스트 아크, 뭐 배그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게이밍 가성비 그리고 좀 하이엔드 컴퓨터 컴퓨터가 이제 노트북 이제 이거는 조금 비싼 거 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 살 때 노트북을 살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노트북이 필요해 라고 해서 사면 안 돼요. 노트북이 먼저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를 찾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 나는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문서용을 찾으시면 되고 나는 게임과 공부를 병행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제 뭐 막 엄청 일반 게임과 뭐 말 그대로 그거죠. 일반 게임 가면 일반 게임용 2번을 사시면 돼요. 이제 가격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문서용은 약 한 50에서 60 정도 합니다. 만원 기준이고요. 게임용도 한 60에서 한 80까지 합니다. 게이밍용은 약 100만원 100만원에서 한 110에 정도 그리고 하이엔드는 뭐 13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130만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게이밍용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성비로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사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공부 같은 거 안 해. 데스크탑처럼 좋은 게이밍용이 필요해. 이런 조건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거 뭐 옆에 뭐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쓸 거다. 뭐 여기로 이리로 가면 됩니다. 뭐 넷플릭스 보는 용도는. 그래서 뭐 데스크탑처럼 뭐 필요해. 이런 사람들한테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이제 찾았으면 두 번째로는 노트북 인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형을 하시면 13인치는 조금 눈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노트북을 어디다 놔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13인치는 좀 눈이 아프기 때문에 15인치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추천해 드리는 거지 뭐 나는 무조건 13인치를 사야 돼 하시는 분은 말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15인치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13인치는 제가 이제 대학교 3년 동안 써봤는데 눈이 매우 아파요. 작고 이제 작업할 때 저는 이제 코딩을 했는데 코딩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5인치 정도는 돼야 문서형으로 괜찮다. 그래서 13인치 추천해 드리는 거는 진짜 공간이 협소할 때 빼고는 비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막 책상에 노트북도 놔두고 뭐 책도 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때 그런 협소할 때 공간이 너무 없을 때 아니면 솔직히 다 빼고 다 비춥니다. 그래서 최소 15인치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17인치도 있어요. 16이나 17인치가 있는데 17인치 요즘에 15인치가 안 나오고 15에서 16으로 나오더라고요. 15에서 16인치 추천. 그리고 17인치는 어 거치용 놔두고 쓸 때
17인치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17인치도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한 군데에 고정해서 쓸 때 이 정도 추천해 드리고, 13인치의 단점과 17인치의 단점을 15인치는 다 평균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16인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15인치는.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16인치를 추천해 드리고, 무게도 중요합니다. 뭐 1kg 미만 그램 같은 특수한 노트북 외에는 다 얼마 정도 하냐면 1.2에서 2kg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가벼운 걸 쓰고 싶다 하시면 그램을 사시는데, 그램은 게이밍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일반 게임용까지만 돼요. 여기까지만 돼요. 가격은 얘 2배입니다. 그 대신. 그래서 무게가 가벼운 거를 만드는 일부러 특수한 노트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에서 2kg. 근데 내가 들고 다닐만 합니다. 2kg 정도는 가방에 넣고 다닐만 해요. 등산할 거 아니면. 등산만 안 할 거면 넣고 다니면 합니다. 학교를 다니든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을 정도 거리면 넣고 다니면 하기 때문에 1.2에서 2kg 정도 안에 있는 걸 추천해 드리고, 게이밍용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2kg 정도 넘습니다. 더 무거운 것도 막 3kg짜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2kg 정도가 최대되고, 일반적으로 1.4kg에서 1.6kg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한번 이제 하고, 이제 무게가 지났으면 이제 성능을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8기가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 라이젠 이렇게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져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CPU는 이거, 램은 이제 8기가 16기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구분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볼 때. 그리고 나서 저장장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SSD만 껴요. 하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제 못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D 같은 경우에는 또 256 아니면 512 정도를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1테라는 추가해서 넣어요. 1테라도 추가 비용 발생.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화면 15인치, 이제 화면 15인치에 인텔 아니면 라이젠을 골라야 되고, 8기가 아니면 16기가를 골라야 되고, 256기가 아니면 512기가를 골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르기 전에 이걸 좀 대충 알아야겠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 라이젠보다 조금 밀리는 감이 있긴 하지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라이젠은 인텔보다 성능이 좋지만 인텔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하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라이젠을 쓴다고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막 너무 사람들이 비교를 해서 그렇지 둘 다 괜찮고 훌륭한 CPU이기 때문에 뭘 해도 되지만, 라이젠이 같은 세대급으로 봤을 때 조금 성능이 더 좋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램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만 할 거면 8기가면 충분하지만 일반 게임을 최소한 할 거면 16기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소 윈도우 10,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잡아먹고 있는 램 용량이 크기 때문에 16기가 정도는 추천해 드려요. 그 대신 이제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 내가 외장 하드를 쓴다 하시면 굳이 512기가를 사지 않아도 되지만 16기가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노트북은 512기가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가 256 세트가 많고 16기가 512기가 이렇게 세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잘 보고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16기가, 256기가도 있긴 하니까 잘 보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노트북 살 때. 그래서 노트북 살 때 한번 이제 가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나와에 들어가서 이제 다나와에 딱 들어가면 여기 노트북이라고 있습니다. 노트북. 그러면 여기 컴퓨터, 노트북, PC 조립에서 그냥 노트북 딱 누르면 전체 있어요. 노트북 전체. 그럼 노트북 전체가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조사, CPU 종류,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제조사별, CPU 종류, 화면 크기, 메모리 용량, 저장육치, 이거는 뭐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무게라고 있습니다. 근데 무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게는 선택하지 않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프리도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걸 왜 선택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16기가
뭐라고 하죠?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제가 뭐냐? USB라고 하죠. 16기가 USB가 필요한데 16기가 USB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하냐? 여기 있네요. 뭐 플레이고라고 써 있긴 한데 약 4,000원이에요. 4,000원. USB 16기가가 왜 안 팔리죠? 왜 안 써 있죠? 여기 있나? 한 5,000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도우는 프리 윈도우를 씁니다. 프리도스를 살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가격, 가성비 때문에 이걸 합니다. 이게 윈도우가 가격이 한 10몇만 원에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는 프리도스를 합니다. 그래서 16기가면 5,000원이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5,000원이면 이제 USB 값이죠. USB 값. 면 윈도우를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무료 설치가 가능한 거지 정품 인증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설치가 되고 사용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품 인증이 안 됐을 때는 단점이 이제 오른쪽 아래 워터마크가 생긴다든지 소리를 뭐 크기를 뭐 많이 못 바꾼다든지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윈도우 무료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정품 인증을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서용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3 12세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화면도 15인치, 16인치 누르고 8기가 선택하고 256 정도 클릭을 하고 프리도스를 선택을 하면 아래로 쭉 내려오면 여긴 광고니까요. 여기 내려오면 50만 원대의 가격이 노트북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G 그램이 나오는데 100만 원이죠.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갤럭시북이 조금 쌉니다. 갤럭시북이 싸긴 한데 조금 뭐 안 좋다는 소리도 있지만 갤럭시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갤럭시북 이런 거 추천해 드립니다. 60만 원이고 삼성이란 메이커도 있고, 그리고 13세대 i3 13세대라서 헥사코어를 쓴다고 하는데 성능은 뭐 나쁘지 않다. 네, 말 그대로 인텔에서 요번에 P랑 E랑 나눠서 만드는 CPU 중에 제일 안 좋은 거긴 하지만서도 현재 최근 이제 CPU이기 때문에 훨씬 괜찮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북 2, 난 삼성을 사고 싶으면 이거 사시면 되고, 난 울트라 LG 거를 사고 싶다. 그럼 이걸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좀 더 좋아요. 얘는 10코어입니다. 그래서 HP 거도 있고, 그래서 CPU가 일반적으로 똑같으면 성능은 비슷한 거예요. 얘랑 1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얘는 삼성 메이커 때문에 좀 더 비싼 겁니다. CPU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모니터, 뭐 안티글레어 뭐 이런 거, 슬림형 베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노트북마다 조금 이런 것도 다르니까 확인을 하시고 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사라고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홍보성이 되고 수 있기 때문에 딱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 찾아보고 디자인도 보고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반 게임용을 살 때 어떤 걸 사야 되냐? 일반 게임용은 i5만 쓰셔도 돼요.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16기가로 올리고 이거 두 개 체크해 주면 됩니다. 512기가에서 256기가 둘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아래를 보시면 삼성 갤럭시북 2 이런 거나, 아니면 그램은 너무 비싸죠. 150만 원 너무 비싸고 얘도 비싸고, 그램은 다 뺄게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삼성 빼고 뭐 이것도 비싸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대가 아닙니다. 얘 너무 비싸고, 아이디어 패드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은데 게임은 다 돌아가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63kg 정도 되고, 그래서 가격을 좀 내려다 보면 전 비보북 좀 추천해 드리긴 하거든요. 비보북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비보북에 이거 위에 거는 조금 비싸니까 아래 거 이 정도. 이 차이는 이제 i5 12500H고 얘는 12400P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고성능 버전이에요. H는 고성능 버전이고 이거는 그냥 P, 그냥 일반 프로세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건 좀 비싸고, 어차피 성능 차이가 그렇게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 가성비로 한 8만 원 싼 이제 이 비보북 같은 거 추천해 드리고, 비턱스는 너무 비싸고 이것도 너무 비싸고
파빌리온도 괜찮긴 해요. 근데 HP 건 제가 안 써봤고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한 70에서 80만, 그러니까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대 노트북을 잘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추천해 드리고, 세 번째, 게이밍 가성 비용. 게이밍 가성 비용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빼고 16기가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잘 없죠. 이제 i7까지 올라가기에 너무 비싸고, 그래서 라이젠을 추가할 겁니다. 라이젠 5세대까지 추천을 해주면 가격이 이제 쭉 내리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게이밍 터프 3060이 들어간 160만원짜리지만 160만원짜리는 좀 비싸죠. 그래서 좀 더 내려보면 가격이 괜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치, 14인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체크해서 쭉 내리다 보면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X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4인치인데 가로가 좀 더 긴 버전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좀 더 긴 것 같긴 아니구나, 똑같구나. 1400이면 제가 이게 2560이어야 되는데 세로가 좀 더 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안에 RTX 3050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3050 Ti 정도, 이 100만원급 노트북이나, 이건 너무 비싸네요. 요가가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가성비가 조금. 이 렘브란트가 6000번대가 요번에 최근에 나온 CPU이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 아까 인텔보다 훨씬 좋긴 하기 때문에. 그럼 인텔을 빼고 한번 볼까요? 인텔을 솔직히 말해서 좀 빼는 게 나쁘지 않긴 합니다. 게이밍을 할 때요. 그래서 렘브란트를 쓰는데 이것보다는 너무 비싸고, 이것도 너무 비싸고, 아이디어 패드 이 정도 6800HS 정도의 3050 Ti에 130만원 정도면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보다는 레노버 100만원짜리 추천해주는 제품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잠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싱크북도 괜찮네요. 6800U 저전력 버전이긴 하지만 DDR5를 쓰고 16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쓰는 게 조금 단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다. CPU가 너무 좋긴 해요. 근데 이 내장 그래픽 가지고는 그 고사양 게임을 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입력 장치가 일자 키보드, 이 일자가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 키보드 걸으시면 돼요. 걸으시고, 그래서 저번에 보면 좀 괜찮은 게 있었는데, 이런 스트릭스, 이것도 제가 아는 분 추천해 드렸는데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3050에 그 6800H 탑재하고 있는 이 제품도 추천해 드렸고, 그래서 뭐 제가 방금 봤던 게 없네요. 이 싱크북 이것도 500기가 정도,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건데 이것도 내장이 없네. 그래픽 카드가 없네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최대한 단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2.94kg 슬림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갔고 한번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엘리트북도 비싸고, 이제 화면이 조금 더, 비보북도 괜찮은 게 있었는데, 이거였나? 네, 이 제품 괜찮았어요. 제가 이게 괜찮았던 게 레노버 게이밍 3가 100만원이 안 되는데 3050에 6600H까지 있고, 그래서 헥사코어입니다. 6개, C코어가 6개 있고 스레드가 12개, 그리고 DDR5에 16기가, 그리고 512기가의 저장 슬롯도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장착이 되고 업그레이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번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해 드려요. 이 제품, 게이밍을 할 거면 이 제품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거 지금 살까 생각 중인데 이 제품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빨리 사야겠죠. 남이 낚아채기 전에. 이거 빼고는 가성비가 없어요. 이건 에디션 제품인데 이건 흰색이라서 108만원 정도 오르고, 얘는 검정색이라서 8만원 싸요. 똑같은 제품인데 흰색이 좀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본 가성비 제품은 이게 최고다. 이 제품이 최고다. 그래서 이거 추천해드리고, 난 진짜 하이엔드를 살 거다 하시면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라이젠 i9, 그리고 코어 i7 i9, 그리고 화면도 뭐 17인치도 사셔도 되겠죠. 램도 32기가 누르시고 테라도 1테라까지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고성능이 나옵니다. 14인치도 빼버려요. 고성능인데 14인치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쭉 내리다 보면 이제 고성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3060 기본적으로 3060이 탑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160만 원. 그리고 i9 들어있거든요. 이 정도면 고성능이고 이 정도 가성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i9 12세대 이제 i9 같은 경우에는 CPU 값만 80 정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13세대가 나와서 좀 싸지긴 했지만 한 10 못해도 한 그죠 한 70만 원, 60만 원은 하죠. 근데 이제 노트북용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이것도 i7에다가 아크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크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성능이 3060이랑 비슷하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제 아직 좀 많이 안 써봐서 살 생각은 있습니다. 최근에 아크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를 한번 사볼까 하는데 이제 고성능으로 왔으면 주사율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주사율 165 이 정도도 144만 넣으면 된다고는 하지만 한 165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도 에이서 니트로 이 제품도 괜찮다. 160, 170이면 괜찮다. 그리고 더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능을 보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키보드는 항상 이 키보드를 사야 됩니다. 이것도 좀 작긴 하네. 이것도 노트북마다 다른데 큰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3070 Ti 정도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가성비긴 합니다. 180만 원에 i7이긴 하지만 3070 Ti 괜찮습니다. 게이밍용으로 충분해요. 다 돌아가요. 제가 보기에 저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쭉 훑어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아수스가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성능 하이엔드 쪽에서는 잘 나오긴 해요. 그래서 MSI나 아수스 그리고 레노버 게이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긴 해요. 레노버가 현재론. 그래서 레노버도 추천해 드리고 그래서 가격대를 잘 보시고 비싼 게 좋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AS가 더 잘 되는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노트북으로 고를 때는 좀 다나와가 이제 제품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